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입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을 여행하다가 갑자기 모스크바에 오고 싶었습니다. 모스크바 굉장히 큰 도시고요. 생각보다 도시 자체가요 굉장히 세련되고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이 모스크바가 워낙 크니까 제가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트롤리를 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타러 갑니다. 제가 탈 버스가 이겁니다. 제가 그동안 여행하면서 도시 투어를 할 때 이런 버스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타보는데 기대가 됩니다. 버스에 탔고요. 2시간 동안 모스크바 시내를 구경할 예정입니다. 원래 비용은 4,500루블이에요. 그런데 할인을 받아서 3,800루블을 지불했습니다. 이어폰을 받았습니다. 이 이어폰을 여기다 연결하면 영어 설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한국어 설명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드디어 출발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붉은 광장인데 축제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Также слушать пересадку домашки проходит. Не забывайте наушники и лучшую вещи. 설명이 나오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제대로 구경하기가 쉽지 않네요. 버스가 잠깐 섰습니다. 이걸 저 둘러보라고 10분을 줬어요. 잘못한 것 같아요.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촬영도 더더욱 힘들고 생각만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냥 쭉 둘러보는 거에 불과합니다. 보트를 타러 왔어요. 뒤에 보이는 게 모스크바 강인데 기대됩니다. 타러 갑니다. 매점이 있고 저 앞에 화장실도 있네요. 강물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Причиной возникновения такой тонировки были хаотичность застройки и обилие мелких участков. 강에 녹조가 껴있네. 버스는 영어 설명이 나왔는데 보트는 러시아 설명만 나옵니다. 하나도 알아들 수가 없네요. 메뉴도 전부 러시아예요. 커피 한잔 시켰어요. 아이스커피가 없어요. 뜨거. 버스보다 더 볼 게 없네. 에이, 그때 실패다. 베이타 승객들이 전부 연세가 지긋한 분들입니다. 버스와 보트 승객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뭐 적자일 텐데 이게 150루블인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강에서 보는 풍경은 정말 멋져요.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탔어요. 오늘 타니까 좀 활기차요. 약간은 승객들이 전부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 많이 탔습니다. 가족 단위로 많이 오네요. А самая широкая в районе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Лужник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а река принимает около 50 притоков. 저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치료하고 있어요. 꾸벅꾸벅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여행 코스예요. 모스크바가 생각보다 현대화된 도시입니다. 저는 모스크바에 오면 옛날 건물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론 옛날 건물도 많지만 이렇게 현대화된 시설들을 많이 해놨어요. 지금 이탈리아도 모스크바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유리 벽을 해놔서 구경할 수 있게 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지. 모스크바시가 각종 행사를 합니다. 시내 곳곳에 이 모스크바 2030 이게 보이거든요. 아마 2030년에 모스크바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정말 잘 해놨어요. 제가 예술은 모르지만 이 조형물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풀, 돌, 그리고 현대적인 저런 상징물과 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요. 그리고 이 건너편엔 또 옛날 모습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모스크바에 갖고 있던 편견이 깨지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러시아 하면 인상되는 단어가 동토의 제국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얼어붙은 땅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오니까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현대와 과거가 묘하게 조화를 잘 이룹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작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남미 국가들과 베트남, 몰도바, 키르기스탄을 거의 쉬지 않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러시아 모스크바 여행을 끝으로 쉬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3주 동안 머물렀는데 너무나 지친 나머지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모스크바 시내 주변만 조금 구경했습니다. 여행도 젊고 건강할 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귀국 후에도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베트남에서 아팠던 발의 통증이 재발해서 병원에 갔더니 발등에 작은 뼈가 자라고 만성 힘줄염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장시간 걷는 것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귀국 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여행할 계획이었습니다. 20대 때 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안 돼서 못했는데 이번에는 발에 통증이 있는 관계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몸이 건강해지면 다시 도전할 계획입니다. 제가 모스크바에서 제대로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모스크바 시내를 몇 군데 다녔습니다. 모스크바 시내를 구경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 곳곳에 붙어있는 군인 모집 광고입니다. 입대 계약을 하면 750만 루블을 지급합니다. 한국 돈으로 약 1억 2천만 원이 넘는 큰 액수입니다. 그리고 월 26만 루블의 수당을 받습니다. 한국 돈으로 400만 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합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쓰기 때문에 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켓 시위와 유인물을 줍니다. 여기는 모스크바 시내 중심지로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입니다. 길거리가 클럽으로 변했고 많은 모스크바 시민들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전쟁하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친구한테 들었는데 우크라이나는 모든 공연이 금지됐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와 완전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숙소 근처에 있는 공원입니다. 10대들이 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모델이 있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러시아 여성들이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아이돌 가수의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트와이스 미사모의 두나 터치입니다. 이북 땅에서 K-팝을 들으니까 아주 신기합니다. 슈퍼에 가면 많은 한국 상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표시된 한국 아이스크림을 보니까 자랑스럽습니다. 모스크바시 경찰차가 한국차입니다. 그리고 한글로 표시된 관광 안내 책자입니다. 이곳이 모스크바의 중심지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국립역사박물관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유명한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붉은 광장입니다. 모스크바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찍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많았지만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성 바실리 대성당입니다. 테트리스 게임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갑자기 테트리스 게임을 하고 싶네요. 굼이라는 쇼핑몰입니다. 오래된 쇼핑몰인데 겉모습은 상업적 건물인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주변에 식당이 많은데 메뉴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레닌의 묘가 보입니다.
한 여성분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한가로워서 전쟁 중인 나라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무명용사의 묘입니다. 근위병 교대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분수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모스크바를 여행하면서 가장 많이 온 곳입니다. 이 근처에 쇼핑몰과 푸드코트가 있는데 음식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 앞에 불이 켜있는 데로 가면 지하에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밥과 커피를 마시러 거의 매일 왔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 요금입니다. 1회 탑승권이 70루블, 1일 승차권이 340루블, 3일 승차권이 650루블, 30일 승차권이 870루블입니다. 모스크바 시내를 구경하면서 주로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요금이 합리적이었고 매우 편리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거의 모든 관광지에 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하철이 자주 다녔습니다. 거의 1분마다 지하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워 때 지하철을 타도 그렇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가신 것은 캐리어 같은 큰 짐을 가지고 탈 때 반드시 엑스레이 투시기로 보안 검색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마 테러 위협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 근처에 USB 선을 연결해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구가 있습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고 심지어 제가 탄 객차 위치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2번 객차에 지금 타 있어요. 이런 거는 신기하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과 유럽이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같은 미국계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철수하고 러시아 기업이 이들을 인수해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철수해서 한국에서 가져간 카드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고 오로지 현금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버거킹, 파파존스 피자, 서브웨이는 그대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쇼핑몰과 상점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미국의 경제 제재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모스크바 시내를 다니면서 고급차들을 많이 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람보르기니, 쥐바겐, 랜드로버 같은 고급차들이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고급차 메이커의 차들도 많이 봤습니다. 한국 현대차의 제네시스도 봤습니다. 아무리 미국과 유럽이 경제 제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벤틀리 매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차들이 경제 제재를 뚫고 어떻게 들어오냐 했더니 우회 경로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가 부유한 도시인지 시내 곳곳에 이런 고고 쇼핑몰과 상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쇼핑몰이 아주 화려했습니다. 모스크바가 위험한 도시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치안이 잘 돼 있었습니다. 제가 밤에 많이 다녔는데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위험한 곳은 가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 마르크스의 동상입니다. 아직도 소련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여행 중에 가장 짜증났던 것이 숙소를 옮길 때마다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숙소를 3번 옮겼는데 옮길 때마다 새롭게 거주지 등록을 했습니다. 아마 사회주의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크렘린은 못 갔습니다. 제가 다음에 모스크바에 가면 반드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이 많습니다. 다음에 갈 기회가 있다면 모스크바 외에 다른 도시들도 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모스크바 시내 몇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해서 다음 여행지에서 뵙겠습니다.